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드디어 소방 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파트, 그쵸?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라고들 많이들 얘기해요. 왜? 너무 양이 많아서.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챕터를 먼저 본다면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도로터널. 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라고 한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어디든 구조 원리,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설치 기준이 가장 중요해. 설치 기준이. 그리고 어느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당연히 소화 설비가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됐죠? 그리고 피난 구조, 소화용수, 소화활동 요 정도 순으로 보는 거고 이 소화 설비가 거의 절반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1장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얘가 나중에 2차 실기에서도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소화 설비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나가 볼게요. 일단 소화 설비 이렇게 얘기하면 자, 큰 종류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소화 설비의 소화 시설의 종류를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가 우리는 소화기구, 다시 해서 불을 끄는 설비에는 소화기구라는 게 있어요. 소화기, 다시 해서 소화기 이런 거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작은 규모라고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자동 소화장치, 이 소화기구가 있고 자동으로 끄는 설비가 있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큰 규모가 되겠네요. 뭐요? 옥내 소화전 설비. 그쵸? 이 옥내 소화전 설비는 관계인도 쓸 수 있지만 소방관들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요건 자동으로 우리가 불을 끄게 하는 설비고 그 다음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이용하고 미분물을 쓰고 포를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뿌려대고 할론 소화 설비. 요 할론은 사실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사용되면 안 되는 설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말 소화 설비 등으로 나눠져 있다. 됐어요? 또 강화액. 강화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주방 K급 화재에서 이게 일반적인 걸로는 잘 안 꺼져요. 불이 계속 워낙 기름 온도가 뜨겁잖아. 그러니까 꺼도 자꾸 다시 재발화가 돼. 그래서 이렇게 강화액을 사용했을 시에 강화액이 냉각을 아주 시킴으로 급속히 냉각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소화를 할 수 있는 이렇게 강화의 소화 설비도 있는 거고 에어로졸 소화 설비도 있고 옥외 소화전 설비도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경보, 피난, 소화용수, 소화활동 등이 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자 여기 위에 거는 그렇게 지금 중요하게 보지 마세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소화기. 그쵸? 드디어 우리가 소화기 알죠?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쫙 기본적으로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그러면 일단 가압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해보는데 일단 축압식입니다. 축압식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소화기 내의 그러니까 소화기 내부에 이런 막 어렵게 썼는데 결국은 소화기 내부에 소화약제와 압축된 공기 또는 불연성 가스 당연한 얘기겠죠. 아니 막 산소를 갖다 불어대면 불이 더 확 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활성 가스, 질소라든가 이산화탄소 등을 압축 됐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압축이잖아. 그쵸? 축압을 시켜서 그 압력에 의해서 약제가 방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화기 외에는 모두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으며 녹색 지시가 정상 상태다. 그쵸? 요렇게 게이지 있잖아요.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지시. 그래서 여기가 녹색. 그쵸? 여기가 녹색. 그래서 우리가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 그쵸? 요렇게. 그래서 요런 부분. 그쵸? 여기가 지시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시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야 되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가압식.
가압식이라는 건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됐어요? 소화기 본체 용기 외에 별도의, 그러니까 잘 쓰진 않죠. 그래서 별도의 전용 용기에 충전하여 장치하고 소화기가 가압용 가스 용기의 작동 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해서 방출되는 가스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소화기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얘는 한 군데 같이 들어가 있고 녹색으로 지시를 하고 됐어요? 얘는 뭐라고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 용기 와의 별도 전용 용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죠. 요게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봐야 될 건 바로 요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소화 능력 단위에 따른 분류입니다. 일단 소형은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이면서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 이하인 소화기입니다. 그럴 때만 여러분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능력 단위가 뭔데? 그쵸? 1단위가 뭔데? 이 얘기예요. 1단위라는 건 이렇게 각기목이에요. 각기목. 쉽게 해서 이렇게 4x4인데 여기는 4x4는 아니고 3cm, 3cm에 얘를 요렇게 75cm의 요런 나무를 됐어요? 얘를 격자 모양으로 90개를 쌓는 거예요. 이렇게 우물 모양으로 이렇게 우물 모양으로 됐어요? 이렇게 우물 모양으로 이렇게 쌓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를 몇 개? 90개의 나무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저 내용은 나올 거 아니까 90개의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쌓아놓은 거야. 그리고 걔를 불을 붙여요. 이해가요? 그냥 어떻게 붙이는 게 아니라 휘발유 1.5리터를 여기다 추가해야 돼. 그러니까 나무 막대기 90개에다가 휘발유 1.5리터 돼요? 이거를 여기다 붓는 거야. 그리고 불을 붙여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3분 후에 불을 붙이고 3분 동안 활활 타오를 거 아니야. 3분 후에 얘를 갖다가 팍 해서 꺼트릴 수 있는 능력이 1단위예요. 그러니까 얘를 끌 수 있는 능력. 그리고 2단위라고 하는 거는 얘를 140개, 144개, 그쵸? 144개를 이렇게 쌓아놓는 거야. 양쪽으로. 두 개를 이렇게. 그리고 얘를 갖다가 또 막 불을 붙인 다음에 얘를 꺼서 그걸 끌 수 있으면 2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할 땐 1단위와 2단위의 개념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5단위다. 그러면 1단위 하나, 2단위 두 개를 끌 수 있어야 된다. 됐죠? 그러면 5단위가 되잖아. 합산이. 됐어요? 5단위 능력, 만약에 여기 10단위, 여기 10단위라고 나왔잖아요. 10단위라고 하면 이 2단위, 아까 얘기했죠? 2단위 몇 개? 5개 묶음을 두면 10단위가 될 거 아니야. 그걸 끌 수 있는 능력이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우리가 단위고 뭐 얘네들 다 뭐 14초 이내에 소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거는 일단 중요한 건 아니고 요 정도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능력 단위 1단위라는 얘기를 했고 대형 소화기 능력 이하가 뭐라고요? 소형 소화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대형 소화기 막 우리가 막 구루마식으로도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막 큰 소화기 이렇게 있는 거. 그런 대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가 A급 화재. 그럼 A급 화재가 뭐예요? 라고 하는 건 이제 뒤에서 나와요. 됐어요? 뒤에서 이제 A급 화재, B급 화재, 일반 화재냐, 뭐 유류 화재냐, 전기 화재냐, 그 다음에 뭐 주방에 대한 화재냐, 이런 거에 대해서 분류가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A급과 B급은 나중에 뒤에서 얘기할게요. 따라서 A급 화재는 대형인 경우에는 10단위 이상, 됐어요?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고 B급 화재는 20단위 이상인 것으로서 소화약제를 충전한 로서 소화약제 충전량은 요 표와 같다. 됐죠? 우리에게 제가 판석 안에 이렇게 전자칠판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 보면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봐야 되는데 따라서 대형 소화기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A급 화재는 10단위 이상짜리 써야 되는 거고 B급 화재는 20단위 이상짜리 써야 되는 거예요. 돼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얼만큼 소화약제를 집어넣느냐.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A급 10, B급 20 요거 잘 나와요. A급 얼마? 10, B급 얼마? 20 이거 잘 나와. 그리고 이때 각각의 약제를 대형 소화기는 얼만큼을 충전해야 되느냐 이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대형 소화기는 만약에 내가 포소화기를 이만큼을 20리터를 충전했어. 그러면 이때 포소화기는 A급 화재에서는 10단위 이상을 끌 수 있어야 되고 B급 화재에서는 20단위 이상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요렇게. 그럼 이때 포소화기는 얼마? 20리터. 이게 각각이 뭐야 라는 건 이제 뒤에서 배울 거예요. 됐죠? 그리고 강화액 소화기 얘는 얼마? 60. 물 얼마? 80. 분말 얼마? 20. 됐죠? 하론 얼마? 30. 하론 소화기는 사실 지금 뭐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왜? 오존층을 파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소화기 얼마? 50. 됐죠? 요거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할게요. 포소화기하고 분말하고 같이 외워버려. 됐죠? 포하고 분말하고 얼마? 20. 요거 은근히 잘 나오니까 보시고 강화액 얼마? 60. 물 80. 됐죠? 요 정도만. 이산화탄소 50. 그러니까 20, 60, 80. 돼요? 20, 60, 80. 됐죠? 이렇게 보시고 이산화탄소. 됐죠? 이산화탄소. 얘는 가스잖아. 그러니까 얘는 얼마? 5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화약제에 따른 부류. 지금 공부했잖아요. 뭐뭐뭐가 있었어요? 아까 방금 뭐뭐뭐가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우리가 뭐 소화약제에 따라서 보면 물을 사용하거나 산알칼리, 강화액, 하론, 이산화탄소, 분말 등이 약제에 따른 부류입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고요. 우리는 어차피 지금 필기가 중요하니까 필기를 빨리빨리 합격하는 게 중요하잖아. 자, 일단 종류.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왔죠. 요것도 은근히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강화액하고 분말을 제외하고는 요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0도에서 40도 이하입니다. 됐죠? 사용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0도에서 40도 이하다. 됐죠? 그러면 이때 봐볼게요. 물 소화기. 얘도 0도에서 40도야. 방식은 수동 펌프식. 됐어요? 수조에 공기실을 가진 수동 펌프를 설치하여 물을 상하로 동작시켜 방사하는 방식이에요. 됐어요? 뭐 거의 신경 안 써도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추갑식. 수조의 압력 공기와 함께 충전되어 있는 물과 공기를 추갑시킨 것을 방사하는 거다. 뭐 아까 계속 얘기했죠. 추갑시켰다. 이 말 나오면 추갑식이고, 가압식은 뭐라고요? 별도의 가압 용기. 됐어요? 그래서 탄산가스를 이용하여 그 가스 압력으로 물을 방출하는 방식이다. 요거 대형 소화기에 주로 쓰이는 거고. 다음 소화 원리에 냉각작용. 일단 물에 대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물 소화기의 가장 기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냉각이에요. 냉각. 그래서 냉각작용에 의해서 물은 뭐라고요? 냉각. 주위의 온도를 급격하게 냉각해서 발화점 이하로 냉각을 시키는 거죠. 소화 효과가 가장 크며, 그쵸? 이게 막 열에 의해서 물이 증발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증발된 수증기가 물 용적의 약 몇 배? 1700배 불연성 기체가 되기 때문에 가연성 혼합 기체의 희석작용도 하게 된다. 말이 어렵게 되는데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냐면 불이 붙는 거는 당연히 가연성 기체. 됐어요? 가연성 기체가 불이 붙는 거야. 산소랑 닿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다 물을 뿌리게 되면 냉각도 하지만 얘가 불에 의해서 물은 수증기화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수증기화가 되면
가연성 기체가 농도 우리 그 소방 원론에서 배웠겠죠. 그쵸? 소방 원론에서 우리가 뭐 농도가 얼마가 돼야지만 불이 붙잖아. 인화점이. 그쵸? 그러니까 이때 농도가 수증기가 많이 증가해 버리니까 그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피당.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인화 농도를 떨어지니까 당연히 불이 안 붙겠지.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이때 물은 증발을 하면서 수증기가 약 1700배의 불연성 기체가 되기 때문에 얘는 희석작용에 의해서 됐죠? 얘를 농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연성 혼합기체의 농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얘는 불을 붙지 못하게 하는 소화 원리를 이용한다. 됐죠? 이제 요런 거 냉각 희석 요거 놓지 마시고 다음 자, 산 알칼리 소화기입니다. 전도식 합성 수지 용기 내부 그러니까 용기 내부 상부에 황산을 넣는 거예요. 그렇죠? 황산을 넣어 놓고 용기 본체에는 뭐를 넣는 거야?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 여러분들 이거 뒤에 봐 보면 이제 다 나와서 그래요. 내용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다 소방 원론 때 했잖아. 화학식에 대한 건 여기서 안 해요. 시험 문제 여기서는 안 나와. 그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원론. 됐죠? 그래서 그거는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걸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화학식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안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합성수지 용기 내부 상부에 황산을 놓고 그 다음에 용기 본체는 탄산수소 나트륨 그쵸?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넣어서 사용할 때 황산 용기의 마개가 자동적으로 열려서 혼합되면 화학 반응식을 일으켜서 분출구로 팍 방사하는 게 전도식이고 파병식이라는 거는 용기 본체 중앙 상단에 황산이 된 앰플을 파열시켜서 됐어요? 파열시켜서 용기 본체 내부의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과 이건 똑같죠? 화합 시 반응하여 생성되는 탄산가스의 압력으로 약재를 반출하는 방식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거 파열된다. 그러면 파병식. 됐죠? 그래서 용기 본체에 넣어서 사용할 때 마개가 자동적으로 열리게 돼 있다. 이거는 전도식. 됐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뒤에서 얘기하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 알칼리 소화기가 무상일 때, 됐죠? 무상으로 존재할 때는 전기 화재, 전도를 하지 않게 해서 전기 화재도 사용이 가능하다. 자, 이제 나왔네요. 강화액 소화기. 얘는 영하 20도에서 40도 안에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런 거 분말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 외에는 0도에서 40도. 자, 얘도 봐보면 추가식이 있어요. 강화액 소화약제. 요거 이제 나오잖아. 강화액이 뭐야? 그러면 얘는 탄산칼륨이야. 이해하셨어요? 위에는 탄산수소 나트륨이고 얘는 뭐가 된다고요? 여기 있잖아. 탄산. 이게 황산이에요. 그러면 이게 탄산, 요거 수소죠? 요거 뭐라고? 나트륨. 그럼 이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뭐가 나온다고? 이산화탄소. 됐어? 이산화탄소. 얘가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뭐 이산화탄소니까. 얘가 무상으로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전기화재도 가능하다. 뒤에서 한번 또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거는 다 우리 어디서 한다고? 주로? 원론.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제가 잘 안 다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봐볼게요. 추갑식은 강화액은 뭐를 꼭 떠올려야 돼? 탄산칼륨. 그쵸? 요거 탄산칼륨 용액을 정량적으로 충전시킨 소화기로서 압력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압력 지시계가 부착되어 있고 방출 방식은 봉상 또는 무상인 소화기다. 자, 가스가압식, 추가압식과 유사하나 압력 지시계가 없다. 얘가 뭐라고? 얘는 압력 지시가 있으면 추가압식. 시험 문제 그냥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잡을 수 있지. 강화액 소화기에서 일단 시험 문제 제일 그래도 나온 거라고 본다면 사용 온도 영하 20도에서 40도까지 영상.
그리고 얘한테는 탄산 칼륨을 이용하고 이때 압력계가 있으면 축압식이고 그래서 압력계가 없으면 뭐가 된다고? 가압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가스 가압식. 그래서 안전 밸브와 액면 표시 얘는 뭐가 있다?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압력 밸브와 액면 표시 됐어요? 있는 소화기다. 반응식 용기의 재질과 구조는 산알칼리 구조의 파병식과 동일하며 탄산칼륨 수용액에 소화약제가 충전되어 있는 소화기이다. 그래서 소화 원리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결론적으로 따지면 여기도 뭐가 있는 거야? 탄산칼륨 여기 황산 이건 똑같고 됐어요? 물하고 해서 얘도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거죠. 강화액은 영하 20도에서 동결하지 않으므로 한냉지에서도 보온의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탈수, 탄화 작용으로 목재, 종이 등을 불이 붙지 않는 그렇죠? 재염 방지 효과도 있다. 그리고 강화액 소화기가 무상일 때는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의 적용성이 있다. A, B, C.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A, B, C 소화약제 뭐 이런 거 많잖아. 소화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소화기라고 나왔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소화약제는 액화 탄산가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볼 거는 탄산가스의 함유량은 99.5%고 수분이 0.05고 됐어요. 이하 그리고 수분이 이상일 때는 수분을 결빙하여 노즐을 폐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이하가 돼야 된다. 됐죠? 그러니까 수분 만약에 쏘게 되면 워낙 차갑게 되기 때문에 얘가 0.05 이상의 수분이 존재하면 노즐을 막아버린다고 그냥 그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렇죠? 되게 어렵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소화 원리는 이산화탄소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질식. 그리고 내가 아까 봤죠? 엄청나게 냉각이 된다고. 그래서 냉각 그리고 위를 덮어서 피복작용에 의해서 소화가 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어 드라이 아이스 상태 엄청 차가워진다니까. 그래서 얘가 영하 78.5도까지 급냉이 되니까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유류 그 다음에 전기 절연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전기 화재에도 효과가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산화탄소는 유류라든지 전기 화재에 아주 좋은 효과를 갖는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78.5도까지 급냉. 자, 하론. 그쵸? 하론 소화기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하론 소화기는 인체에 일단 볼게요. 수동 펌프식, 수동 추갑식이 있는데 요거 별로 시험지 안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질식 소화를 하는데 연소물 주위에 체류하여 소화하고 억제, 그러니까 질식, 억제, 냉각. 이 억제라는 건 부촉매. 됐어요? 활성 물질에 작용하여 그 활성을 빼앗아서 연쇄적인 반응을 차단하기 때문에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그리고 냉각 효과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하론 소화기가 좋아 나빠?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하론 소화기는 13101이라는 걸 썼는데 얘 자체로는 인체에 무독해. 하지만 얘가 열에 의해서 분해를 일으키면 브롬이라는 됐어요? 오존층 파괴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아마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생산 중단을 한 거야. 그럼 우리 왜 해? 왜? 근데 2010년 전에 생산돼서 설비가 되어 있는 데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설비가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이거 없앨 수는 없으니까. 되어 있는 것까지는 하고 앞으로는 설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게 하론 소화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할로겐 화합물을 사용을 하는데 할로겐 화합물은 이제 건물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12112 이런 것들을 썼는데 2402 열 분해 시 발생하는 가스체는 유해. 됐어요? 위험하다고. 얘가 가스가 발생한 건 위해. 그러니까 자체는 무해인데 얘가 열에 의해서 발생되는 가스는 인체에 유해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할론 쪽 소화 설비는 그렇게 앞으로 대두돼서 나오지 않을 거니까 살짝만 보시고 왜 안 되냐면은 오존층 파괴 됐죠? 브롬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오존층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제는 생산이 중단된 겁니다. 자, 분말 소화기.
우리가 어때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소화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분말 소화기잖아. 그쵸? 그래서 분말 소화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 영하 20도에서 40도 이하다. 됐죠? 요것도 마찬가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보면 이렇게 방식에는 축압식, 그 다음에 가스가압식 있는데 분말 소화기 여러분들 다 알죠? 그래서 분말 소화기가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거잖아. 그래서 축압식은 용기의 재질은 철제로 본체 내부를 내식 가공 처리한 것으로서 용기의 분말 약재를 채우고 약재가 질소가스로 충전되어 있으며 압력 지시계가 부착된 소화기다. 그리고 이때 압력 지시계의 정상 범위는 0.7에서 0.98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갖는다. 됐죠? 그래서 요거 지시 압력계의 정상 범위 0.7에서 0.98 요것도 암기하시고 질소가스가 충전되어 있으며 압력 지시계가 부착되어 있다. 그 다음에 가스 가압식 됐어요? 용기는 철제이고 용기 본체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된 본배 속에 뭐요? 충전되어 있는 탄산가스를 압력원으로 됐어요? 탄산가스를 여기는 뭐를? 질소를 이렇게만 살짝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봐보면 소화약제에 대해서 보면 이게 지금 다 뭐를 보는 거야? 분말 1종. 그러니까 분말 소화약제는 1종, 2종, 3종, 4종 있다는 얘기야.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3종일 거예요. 왜? 나머지는 3종은 세 가지 이렇게 외워. 3종은 세 가지 A, B, C 돼요? 나머지는 다 BC야. 3종은 세 가지 나머지는 다 BC 이해가요?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1종 분말은 뭐를 활용하냐? 요거는 외워야 돼요. 1종은 뭐냐? 그러면 탄산수소 나트륨을 사용한다. 됐죠? 요거 탄산수소 나트륨이 1종이다. 2종은 뭐요? 탄산수소 칼륨을 사용한다. 됐죠? 3종은 그러면 요게 바로 뭐야? 인산 암모늄을 사용한다. 됐죠? 1염기성으로서. 그래서 인산 암모늄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4종은 뭐가 되는 거야? 탄산, 수소, 칼륨하고 요소. 요즘 요소수 얘기 많죠? 그래서 요소를 합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보면 돼요. 탄산, 수소, 칼륨만 얘기하면 뭐야? 2종. 돼요? 근데 거기 뭐를 더해서 주성분이 된다? 그러면 그게 뭐? 4종. 요소 같은 거 이렇게 뭐 하지만 뭔가 커. 그러면 뭐? 4종. 이렇게 가면 되잖아. 어차피 지금 우리는 필기니까. 실기 때는 다 해야 되겠지만 일단 필기 때는 필기를 일단 합격하는 게 먼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다 외워도 어차피 나중에 다 까먹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필기가 목적이니까 탄산수소 나트륨 1종, 탄산수소 칼륨 2종, 그 다음에 뭐 인산 암모늄 3종, 그 다음에 제일 긴 거 몇 종? 4종. 요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 여기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암모늄하고 암모니아하고 물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3종. 그리고 여기도 뭐 탄소 이렇게 암모니아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A, B, C급 3종.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분말의 색인데 1종은 백, 2종은 담해, 그 다음에 3종은 다몽, 황, 그 다음에 회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한번 쓱 보시고 다음 포를 만드는 거야. 포가 뭐죠? 거품. 그러니까 이게 거품 소화기 이러면 좀 좋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방식은 보통 전도식, 내통 밀폐식, 내통 밀봉식. 기름보다 가벼우며 화재 표면과의 부착성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바람 등에 견디는 음집성과 안정성이 있어야 되며 열에 대한 생막을 가지며 유동성이 좋은 조건을 가져야지만 포소화기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얘도 소화 원리도 한번 이거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 소방 원론에서 한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화 효과로는 얘는 덮으니까 G식 산소하고 닿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G식 냉각 효과를 가질 수 있죠. 자, 간이소화. 간이소화는 뭐예요? 일단 건조된 모래를 쓸 수 있죠. 모래로 덮어버리면 산소 유입도 받고, 그쵸? 그래서 얘는 만능 소화제다. 건조된 모래가. 그래서 가연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 삽과 양동이로 배치되어 있으며 팽창질석, 팽창진주화. 팽창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중이 아주 낮아 발화점이 낮은 알킬 알루미늄 됐어요? 화재에 사용되는 불연성 고체다. 고체예요. 그 다음에 간이 소화용구. 소화 능력 단위 1단위 이하. 그쵸? 용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거 에어로졸 됐죠? 그리고 또는 투척용 등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투척용은 좀 그렇지만 에어로졸은 사용하기가 좀 용이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요건 간이소화제. 자, 그러면 이제 설치 기준.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설치 기준이죠. 설치 기준. 설치 기준이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야. 일단 첫 번째. 소화기의 각 층에 설치 시 소화기는 당연히 각 층마다 설치하는 거죠. 1층에서 5층 가서 갖고 올 수 없잖아. 그러면 각 층마다 설치하는데 얘도 여기서 저기 막 100m 떨어진 데 소화기 둘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마다? 소형인 경우에는 20m 이내마다. 근데 대형이잖아. 좀 크잖아. 그러니까 얼마? 30m. 요거 꼭 외우세요. 그리고 얘의 각 층 설치 시 하는 것 이외. 됐어요? 각 층에 설치하는 것 이외에 바닥 면적이 33이면 10평 정도. 됐어요? 10평 정도 이상. 됐죠? 10평. 우리가 3.3이 한 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우리가 원래 기준은 평 단위를 많이 썼잖아. 그러니까 3.3이 우리가 한 평이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3이 한 평이었는데 거기에 10배 다시 해서 우리 33.3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소수점 버리고 33 이상.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당연히 평 단위를 안 쓰니까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우리가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 그쵸? 이런 분들, 저랑 이제 뭐 동년배이시고 이런 분들은 평이 딱 감이 잘 와. 그쵸? 요건 몇 평짜리야? 요건 몇 평짜리야? 감 잘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3이다 그러면 10평, 됐죠? 이상으로 구획된, 아까 물론 10평보다는 작죠? 33이니까.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 됐죠? 구획된 거야. 이상으로. 그래서 아파트인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그래서 우리 세대마다 신발장 같은 데다 다 소화기 두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애도 배치할 것. 꼭 기억하세요. 요것도. 그 다음에 소화기구, 자동 확산 소화기는 제외하고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의 바닥으로부터 요거. 그쵸? 요거. 자동 확산 소화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한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에 있어서는 투척용 소화기, 마른 모드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하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이거 딱 느껴지죠? 뭐 요거 한 번만 읽어도 다 여기 이렇게 될 거고. 자,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 그쵸?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자,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는 분사 헤드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해야 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자, 화재 감지기는 여러분들 캐비넷형 자동 소화장치에 이렇게 캐비넷형으로 우리 옥내 소화전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 감지기는 방호구역 내 천장 또는 옥내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이고 방호구역 내 화재 감지기의 감지기에 따라 작동된다. 이런 거 다 자동이니까 자동 소화 장치니까 얘 어떻게 된다고요? 뭐 화재 감지기는 방호구역 내 천장, 옥내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적합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니까 별로 공부할 거 없고. 방호구역 내 화재 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된다. 자동이니까 얘도 별거 없고. 화재 감지기의 회로는 자, 요게 좀 틀리죠. 교차 회로 방식으로 한다. 됐죠? 송배전 방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교차 회로 방식으로 한다. 다만 화재 감지기를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보다는 기본으로는 교차 회로 방식이다. 이게 중요한 거고. 개구부 및 통기구, 환기장치를 포함해서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약재가 방사되기 전 해당 개구부,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어야 된다. 그쵸? 이런 거. 다만 가스압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은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구획된 장소의 방호 최적 이상을 방어할 수 있는 소화. 그러니까 이 실내를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요런 거.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해 소화약재를 방사해 소화하는 캐비넷 형태의 소화약재. 소화장치에 요거예요. 캐비넷 형태로 소화약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자동으로 방사되는 거죠. 우리 스프링쿨러처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요거죠. 얼마? 분사 헤드가 따로 있다고. 분사 헤드가. 그 헤드의 높이는 최소 0.2 이상 최대 3.7 이하에 시설할 수 있는 게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됐죠? 요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까. 자, 요거는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라도 나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할론 다 질식이잖아. 질식. 그쵸? 질식이잖아. 그래서 소화기구 설치가 금지되는 거. 자동 확산 소화기는 제외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냐? 지하층이라든지 창이 없거나 밀폐된 것이. 됐어요? 그러면서 얼마? 20 미만. 됐죠? 그래서 요거 자동 확산 소화기라는 거는 화재를 감지해서 소화약재를 자동으로 확산해서 국부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다. 이거 대부분 어디 있어요? 주방, 후드 위에. 됐어요? 주방 위에 봐보면 후드 위에 봐보면 이렇게 동그란 통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통.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어가지고 갑자기 얘가 팍 터지는 거. 그래서 자동으로 터져서 화재를 하는 거. 자, 주거용.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방금 주방 자동 소화장치. 주거용 자동 소화장치. 요거 꼭 보세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아파트 등. 됐어요? 30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됐습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 사용으로 화재 발생 시 열원, 전기, 가스를 자동 차단하며 요거 전기하고 가스를 자동 차단하면서 소화약재를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싱크대 이렇게 후드 있으면 후드 여기 열어봐 보면 여기 봐보면 자동 소화약재 이렇게 있고 여기 봐보면 막 전기 배선으로 돼 있어서 여기를 다 이렇게 차단할 수 있게끔 설치가 돼 있어요. 돼요? 그래서 화재 발생 시 열원이 되는 전기라든지 가스를 자동 차단하며 소화약재를 방출하는 소화장치가 주거용 주방. 됐어요? 싱크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치 기준은 소화약재 방출구는 환기구. 그러니까 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를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에 청소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 환기구 쪽에 우리가 이렇게 청소돼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저희 집사람도 여기 거기에 맨날 이렇게 막 기름때 막 이런 것들이 차니까 누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간의 너무 깨끗해가지고 조금 더 심한 말은 못 쓰겠고 너무
깨끗한 걸 좋아해가지고 그걸 맨날 닦아요. 그래서 그걸 닦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청소하는 부분과 분리되어서 설치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효 설치 뭐 이런 건 뭐 안 나온 거니까 유효 높이 이런 것도 뭐 정해진 게 없잖아. 그런 거는 그냥 쓱쓱 넘어가는 거야. 확인되고 점검 가능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 이런 거 나올 얘기 없고. 자,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가스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사용 시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해 설치하되 됐어요? 탐지하는 부분과 수신하는 부분은 분리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천정 쪽에 탐지부를 둬야 되겠죠. 근데 무거운 거는 당연히 바닥 쪽에 탐지부를 둬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야. 그래서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뭐요? 천장 밑으로 30cm 이내 천장 요 30cm 이내에 설치해야 되고 돼요?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바닥면 여기 위로 얼마? 30cm 이하에 위치해야 된다. 됐죠? 그리고 수신부는 주변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변 온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사용자가 상시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된다. 됐죠? 요거 한 번만. 그러니까 결국 요거 30cm. 요거 주의 있게 보는 거죠. 30cm. 그리고 탐지부와 수신부는 분리해서 탐지부는 이런 데다 설치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아파트 등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는 이렇게 설치하고 전기하고 가스를 자동 차단하며 소화약재를 방출하는 게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고. 자, 이번엔 상업용. 그쵸? 상업용은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을 자동 똑같죠 이거? 그쵸? 하고 소화약재를 방출하다 똑같잖아. 그 다음에 가스 자동 소화장치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해 가스계 소화약재를 소화해 소화하는 장치고 분말 자동 소화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해 분말 가스계냐 분말이냐 별거 아니죠? 장치. 그 다음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열, 연기 요거 쭉 해서 에어로졸에 소화약재를 방출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별거 아니고. 자, 자동 소화장치 주거용 주방 자동 상업용 주방 자동 캐비넷형 자동 소화 가스 자동 소화 분말 자동 소화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등이 있는 거야. 그러면 자동 소화 장치의 뭐 주요 구성과 기능을 이제 봐보면 일단 감지부라는 거는 말 하나마나 뭐가 되는 거예요? 감지부라는 건 화재 시 발생되는 열, 불꽃 이용해 화재 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부분이고 1차 온도 감지부, 1차 온도 감지. 그러면 얘는 뭐예요? 경보를 발해. 그 다음에 가스 공급을 차단하고 수신부에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 2차 온도 감지부는 뭐요? 얘가 2차 감지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소화약재를 방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탐지부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스 누설을 탐지해 음향으로 경보하며 수신부에 가스 누설 신호를 발신하는 거야. 근데 이게 화재가 난 건 아니잖아. 뭔 뜻인지 알죠? 이게 1차야. 그 다음에 가스 차단 장치. 가스를 자동적으로 차단해야죠. 만약에 탐지부에서 탐지가 됐어? 그러면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해야지. 수신부. 감지부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음량 장치로 경보를 발하고 가스 차단 장치 및 작동 장치에 신호를 발하는 거야. 그리고 작동 장치는 수신부 또는 감지부로부터 신호를 받아 소화약재 저장 용기로부터 소화약재를 방출하는 장치입니다. 요거 설치 장소 주거용 주방 아파트 요거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캐비넷형 자동 소화기 자동 가스 자동 소화 분말 자동 나머지 쭉쭉주는 화재 안전 기준에 정하는 장소. 별 의미 없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와도 이거지. 우리는 일단 필기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위주잖아요. 제가 쭉쭉쭉 읽고 넘어가는 건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어쩔 수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고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주거용 이런 것밖에 더 기준이 있어? 없잖아. 나머지 이런 건 정하는 장소래.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다음 소화기에서 일단 자동차용 소화기래요. 자동차용 소화기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다 차량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강화액 소화기 안개 모양으로 방사되어 있는 거야. 안개 모양으로. 됐어요? 엄청나게 막 열에 막 그 방사하면요. 엄청나게 이렇게 쫙 안개처럼 씌워. 그러니까 주변의 온도를 확 냉각을 시켜요. 돼요? 그게 강화액 소화기고 하론 소화기도 있고 요거 뭐 있다고 보이고 이산화탄소 그쵸? 가장 일단 농도를 줄여서 질식을 하는 거고 포 아예 그냥 딱 닿지 못하게끔 하고 분말 이렇게 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호스를 부착하지 않아도 노즐만 있는 거야. 노즐 이렇게 소화기 노즐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분말 소화기는 2kg 그래서 우리가 가정용은 2kg 미만으로 보통 많이 쓰고 이산화탄소 3 2, 3 그리고 여기도 3, 4 그러니까 요건 같이 묶으면 돼요. 뭐요? 여기 그러니까 2, 3, 4라고 외우는데 분말은 2 그 다음에 뭐 이산화 액체계는 3 그 다음에 뭐요? 하로는 4 이렇게 근데 요것보다는 요게 더 중요한 거죠. 요거하고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 분말은 2 그냥 나머지는 3 그리고 뭐 나머지는 3 하로는 4 이렇게 외워도 되겠죠. 됐죠? 분말이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호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호스를 안 하면 노즐을 붙인다는 거야. 그러면 노즐은 내면이 매끈하게 다듬어진 거 당연한 거고 개폐식 또는 전환식 노즐에 있어서는 개폐나 전환의 조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당연한 얘기고 방사할 때 소화할 때 누설 그 밖에 장애가 생기잖아. 이런 거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개폐식 노즐에 있어서는 0.3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실험을 하는 경우에 물이 새지 않을 거. 됐어요? 요거. 그래서 요거 꼭 보시고 요거 개폐식인 경우 요거. 근데 요것도 일단 시험 문제 그렇게 크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여과망. 그쵸? 그러니까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야. 그냥 이물질을 제거하는 설비 이렇게 좀 풀어서 써놓으면 좋은데. 그쵸? 누가 그랬잖아요. 뭐 토론에서도 그걸 나한테 좀 설명해 주면 되지 않겠냐고. 좀 그쵸?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떤 거를 얘기할 때 너무 이렇게 막 여과망 이런 명칭보다 그냥 이물질을 제거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일단 물, 산알칼리, 강화액, 포 이런 거 종류 정도로 그냥 살짝 저거는 봐두세요. 여과망을 설치해야 하는 거는 뭐라고요? 물, 산알칼리, 강화액, 포 요건 여러분들 나중에 2차 실기에서도 그쵸? 그러니까 한번 꼭 봐주시고 다음 방사 성능 그쵸? 우리가 방사 성능을 보는 건데 요 부분은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으셔도 돼요. 방사 조작 완료 즉시 소화약제를 뭐요? 그러니까 내가 눌렀어. 그럼 바로 나가야 된다. 당연한 얘기잖아. 그 다음에 방사 시간은 20도 근처에서 그러니까 20이면 2 됐어요? 10% 정도의 범위 그러니까 20에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니까 그러니까 뭐 10%니까 2도 온도에서 8초 이상이어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상한 온도의 온도에서 됐어요? 얘가 사용 하하 온도에서 각각 설계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내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방사거리가 그러니까 이거 별로 필요 없어요. 방사거리가 소화에 지장이 없을 만큼 길어야 된다. 그쵸? 뭔 말이야. 이게 뭐 매달로 정해진 것도 아니니까 시험 문제 나올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충전된 소화약제 용량 또는 중량의 90% 이런 거 보셔야죠. 그쵸? 방사 성능은 뭐요? 최초 8초 이상이어야 되고 뭐 하여튼 누르면 바로 방사돼야 되고 중량의 80% 이상의 양이 방사돼야 된다. 90% 말이 큰일 날 뻔했네요. 90% 이상 방사돼야 된다. 이런 거 보시는 거고 자 내부 용접 요거 굳이 그쵸? 그래서 하론 이런 거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시사항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쵸? 그래서 우리는 표시는 뭐를 하느냐 당연히 뭐 이거 표시사항도 뭐 과거에 없었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화기의 표시는 당연히 어떤 종별이냐 형식은 어떤 형식이냐 그리고 얘의 승인은 어떻게 됐으며 언제 만들었었고 이 번호가 어떻게 되며 이걸 만든 회사의 상호, 업체, 수입업체 그리고 사용 온도의 범위, 소화 능력 단위 됐어요. 아까 능력 단위 얘기했죠. 그리고 이게 약제 주성분, 용량 그 다음에 가압용 가스 용기의 가스 종류, 가스량, 총중량
취급사항, 주의사항, 적응 화제별 표시사항 A, B, C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용 방법. 사실 우리 눈에 제일 많이 보이는 건 뭐예요? 이거지. 그럼 무슨 소화기냐? 언제 만들었느냐? 그쵸? 무슨 소화기며 언제 만들었으며 누가 만들었지? 굳이 해도 요거 정도 그죠? 그쵸? 근데 나머지 사실 주요 이렇게 봐 안 봐? 중량도 보긴 보죠. 주의사항 읽는 사람 거의 없고 사용 방법도 누가 그걸 일일이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표시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딱 봐도 이거 어떻게 쓰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시고 보증 기간. 이건 당연히 보증 기간, 보증 내용, AS. 요즘 저게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원산지. 원산지는 뭐냐? 일단 용기는 어디서 만들었으며 밸브도 어디서 만들었으며 그 다음에 호수도 어디서 만들었으며 약재도 어디서 만들었냐? 됐어요? 요거 원산지 표기. 요즘 원산지 표기가 워낙 중요하니까 저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자, 유지관리. 자,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가 되는 지점에 이건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당연히 통행이나 피난에 지장이 없고 사용 시 쉽게 반출이 하기 쉬운 곳에 설치되며 동결, 변질, 분출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되고 설치 지점은 잘 보이도록 소화기를 표시한다. 그렇죠? 뭐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얘기할 거 없고 사용법. 적응 화재만 사용하고 당연한 얘기고 성능에 따라 불 가까이 접근하여 사용할 것이고 당연히 가까이서 끄는 게 좋은 거고 바람을 등지고 이런 거 중요하죠. 바람을 등지고 그쵸? 풍상에서 위에서 아래로 향해서 방사할 거. 비로 쓸듯이 그쵸? 양옆으로 이거 제가 이렇게 뭐지만 저희 애들한테 소화기 얘기했더니만 요즘은 그 학교에서 워낙 소화기 그 교육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 알던데 아빠 바람이 불면 바람을 이렇게 등지고 앞쪽 바람 부는 방향으로 됐어요? 얘를 막 이렇게 빗질하듯이 이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너 해봤어? 그랬더니 해봤대. 그쵸? 그래서 이게 훈련용 소화기도 요즘 나오잖아. 그래서 훈련용 소화기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애들 쏴보게끔 그쵸?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거는 사용법은 한번 보세요. 점검, 외관, 작동, 종합정밀 당연한 거죠. 점검은 요거는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 사항은 뭐냐 일단 외관을 보고 그쵸? 외관을 보고 그래서 용기, 변형, 파손 등이 있냐 없냐 당연한 얘기고 외부에 대해서 그다음에 작동 기능 점검하는 거야. 그래서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인지를 보는 거죠. 작동이 종합정밀 그러니까 소방시설의 작동 기능 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구성 부품의 구조 기준이 됐어요? 얘가 적합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약재 적응 대상 문제는 이겁니다. 얘가 시험 문제 나오냐 안 나오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요거는 꼭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일단 볼게요. A급, B급, C급, K급 그게 무슨 말이냐? 자꾸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A급은 무슨 화재야? 일반 화재. 이거 여러분들 소방 원론에서도 했어요. 이거 화학식 하면서. B급은 뭐예요? 유류. 그래서 여기서는 화학식에 대한 개념이 잘 안 나와. 그리고 C급은 전기, K는 주방, 키친. 됐어요? 키친, 주방.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주방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렸는데요. 주방에 봐보면 휘발유랜다. 우리 그 뭐지? 식용유. 제가 요리를 잘 안 해서 식용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런 거는 발화점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불이 붙었어. 그러면 얘를 일반적으로 맡겨도 얘네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잘 안 꺼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주방 화재를 이제 분류를 시킨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A는 뭐라고? 일반적인 화재. B는 유류. 뭔지 알죠? 석유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C급은 전기. 그러니까 A, B, C를 잘 알아야 돼. 일반, 유류, 전기, 그 다음에 뭐 K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볼까요? 유류는 B급은 거의 다 쓰지. 이거는 뭐 그 밖에 것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아예 공부할 때 B급은 신경 안 써도 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경 써 또 요거 K급 있잖아요. 여기 봐보면 요 표시. 별 표시는 소화 약재별 적응성은
됐어요? 형식 승인 제품의 화재 종류 적응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한다가 아니라 이거는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쓸 수 있다. 돼요? 그러니까 얘를 굳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면 얘도 뭐 거의 다고 여러분들 봐봐요. 일반 화재에서 일반 화재가 중요한 거야. 일반 화재에서 이산화탄소하고 탄산하고 됐어? 탄산수소하고 요 두 개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두 개만 잘 기억하면 돼. 됐죠? 가스계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와 분말에서 탄산수소 됐어요? 염료 소화약제 인산염료는 되는데 탄산수소 염료는 안 되고 요게 시험 문제 중요한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다 공부할 필요 없잖아. C급도 이거는 결국 적응성 있는 것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뭐만? 액체. 봐봐, 요거 다 액체잖아. 전기 화재인데 액체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얘가 만약에 성능 인정받았대. 그러면 쓸 수 있는 거야. 돼요? 성능 인정받았다면. 됐죠? 요거 꼭 보시고. 그리고 탄산수소 염료하고 여기 강화액. 보이죠? 강화액. 그 다음에 포. 그 다음에 물 침류 소화약제. 요런 것들. 요런 거. 요런 거는 성능 인정받았다면 쓸 수 있다. 됐죠? 산알칼리는 못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런 것들을 한번 봐주셔도 되겠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 일단 A급 화재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하고 탄산수소 염료 소화약제는 못 쓴다. 됐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겠고 얘는 뭐 일단 백색이다. 일반 화재 백색 요것도 보시고 연소 그리고 얘는 이때 일반 화재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연소 후에 재가 남는 거야. 재가. 그쵸? 그리고 일단 냉각 질식이고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D급은 뭐 금속. 그쵸? E는 가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이제 볼게요. 그래서 소화기 명을 보면 산알칼리 소화기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이건 아까 본 내용과 같고 A급에 쓰이고 그쵸? 적응 화재는 무상일 때는 C급에도 쓰일 수 있다. 됐죠? 여기 한번 볼까요? 잠깐. 자, 산알칼리. 그러면 A에 쓰고 B에도 쓰이는데 여기 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 별표. 그쵸? 별표.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요? 이렇게 무상이라면 C급에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강화액. 얘는 A급 적응화재. 무상일 때는 A, B, C를 쓸 수 있다. A, B, C.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쭉쭉쭉 내용 나온 거니까 이걸로 지금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됐죠? 요것도 굳이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알칼리 같은 경우에는 냉각을 시키는 거고 강화액은 냉각. 그 다음에 무상인 경우에는 질식. 그쵸? 산소를 차단해서 제가 했잖아요. 강화액은 막 안개처럼 뿌려대는 거야. 엄청 세게. 그래서 그게 무상으로 존재할 때는 질식까지 된다. 이산화탄소는 가장 기본이 뭐라 했죠? 내가 질식. 그리고 냉각, 피복 효과를 일으키고 할로는 질식, 냉각, 부촉매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분말은 질식, 냉각, 부촉매. 그러니까 얘가 좋은 거니까 얘가 좋은 거지. 그 다음에 포는 질식, 냉각.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냉각은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다 들어가지. 그러면 질식의 개념만 잡으면 되죠. 이거 다 질식. 그쵸? 요거. 그러니까 요것만 뭐 강화할까? 요것만 냉각. 그리고 여기 무상일 땐 질식. 산알칼리만 냉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능력 단위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능력 단위.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시험 문제가 나온 게 있으니까 볼게요. 일단. 자, 간이 소화 용구의 마른 모래는 삽을 상비한 50리터. 마른 모래는 50리터.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은 80. 이게 한 포가 능력 단위 0.5야. 돼요? 0.5.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히 해서 능력 단위가 좀 그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죠. 삽을 상비한 50리터 이상의 것 한 포. 그쵸? 80리터 이상의 것 한 포. 그게 능력 단위 0.5야.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 꼭 보세요. 요거 시험 문제 이거 가끔 나옵니다. 소방 대상물별 소화기구 위락시설. 그쵸?
요거 대상물별 소화기구. 우린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런 게. 그래서 이게 봐요. 위락시설의 소화기구 능력 단위는 30마다 1. 이거 봐봐. 여기 다 1단위죠. 1단위. 그러니까 이건 1단위라는 거는 의미가 없고 결국은 면적만 하면 돼. 그러면 3, 5, 100, 200 이렇게 저는 이렇게 외웠죠. 30, 약 2배, 50, 2배, 100, 또 2배, 200 됩니까? 그러니까 특정 소방대살물별 소화기구 이렇게 나오면 능력 단위 1 이상을 둬야 되는데 면적당 1을 둘 거 아니야. 그러면 30 이것만 외워. 위3 돼서 위3 돼요. 위3 이렇게 외워서 그 다음 칸은 약 2배 그러면 50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엔 100 그 다음엔 200 단위별로 됐어요? 그러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락시설은 얼마? 30 그 다음에 점점 넓어지는 거야.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요거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묶여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얘는 얼마? 50. 그 다음에 봐봐. 뭐라고 그랬죠? 우리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뭐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전시장, 공통주택, 업무시설, 방송통신, 공장, 창고 쭉쭉쭉쭉 많죠? 요거 얼마? 100. 기타는 솔직해서 시험 문제 나올 일이 없잖아. 기타는 시험 문제 나올 일이 없잖아.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렇게 위락시설 30. 그 다음에 공연장, 공연을 하고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뭐요? 관람을 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보는 거야. 그걸 어디 가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문화재, 그 다음에 장례식장, 의료시설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런 의료시설, 장례식장 요런 게 좀 특이하죠. 나머지는 다 가서 관광하는 거야. 됐어요? 관람하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 50. 그러면 나머지는 100 이렇게 해도 되잖아. 기타 그 밖의 것 이렇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공부하시는 게 낫겠죠. 자, 소화기구 능력 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능력 단위를 산출하는 거야. 요거 능력 단위 산출 면적별로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벽, 반자, 실내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위의 면적의 몇 배? 2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요 말. 됐죠? 몇 배? 주요 구조가 내화 구조이고 그 다음에 벽이라든지 반자가 불연 또는 준불연, 난연 이걸로 되어 있다면 2배의 기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화기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